안녕하세요. 호아빠입니다. 이번 주 수익 현황 그리고 뉴스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수익이 마이너스 4천 정도 나왔고요. 어, 비율로 치면 한 6% 정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가 반도체 말고 좀 다른 거 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손실폭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현금 비중이 지난주 대비 늘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좀 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실어주려고 일단 좀 몇 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네, 다음에 이제 매매 내역에 보시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들고 있던 거 두 배 레버리지인데 요거를 전량 매도를 했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매도한 이유는 지금 국내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중을 더 늘리려고 매도를 한 거고 이 위에 타임 글로벌 AI 인工智能 액티브도 비슷한 이유긴 한데 뭐 최근에 리밸런싱 ETF가 리밸런싱 하면서 좀 신규 종목들이 진입된 것들이 있고 비중 조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둘 다 다행히 수익을 좀 보고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 타이거 200 IT가 이걸 산 이유는 하이닉스 비중이 거의 50%고 삼성전자가 25%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들이 있는데 그런 구성에서 단일 종목 아닌 레버리지로는 지금 뭐 반도체 레버리지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서 그래서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다 팔고 한 주 뭐 정찰병으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뭐 이제 곧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겠지만 저는 아직 메모리가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번 실적 발표 날 때마다 좀 비중을 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기술주들의 뭐 일부 폭등과 폭락이 전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은 일단 실적이 뭐 엄청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 나오고,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 말고 다른 애들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미국 뭐 TG 계정이나 이런 유동성 흐름을 보면 아직 지금 돈이 더 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태고 또 빅테크에 이제 채권들 이런 유상증자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어서 지금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한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문제도 있고 일부에선 그래서 AI 메모리를 세금처럼 이제 완성 제품 업체들은 메모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는데 거의 이 디램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좀 세금처럼 얘기를 하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의 끝판왕이 지금 애플인데 애플이
지금 갑자기 메모리가 너무 비싸서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플 주가가 한 6% 정도 빠졌어요. 근데 애플 주가만 빠진 게 아니고 나스닥이 거의 다 빠지고 마이크론 혼자 올라갔습니다. 팀쿡이 100년에 한 번 오는 대홍수라는 워딩을 했는데 원래 팀쿡이 재고 관리의 황제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팀쿡이 메모리 재고 관리하면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그동안 피해를 본 게 좀 있었는데 2013년에 뭐 유명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디램 뭐 쇼티지, 그러니까 디램 품귀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팀쿡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마이크론 CEO가 최근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인정할 겁니다. 팀쿡이 너무 저가로 메모리를 사가면서 이제 갑 중에 갑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게 있는데 그때의 후폭풍이 지금의 결과로 메모리주들의 폭등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억눌려 있던 주식이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은 2030년까지 가격 하한선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구체적인 거를 제시하진 않았는데, 일단 장기 계약은 2030년까지고, 이 2030년까지 가격 하한선이 보장이 되는데, 과거의 어느 사이클 분기에 최고 마진보다도 높은 가격을 보장을 해준다. 구체적인 가격은 안 나왔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폭등을 한 거고, 뭐, 이유는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AI로 인한 쇼티지, 그러니까 품귀 현상이 끝나더라도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혼자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폭등하면서 나스닥이 빠진 것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돈을 많이 들고 오는 고객에게 HBM을 이제 판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HBM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메모리 기업들이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HBM이 아니고 D램이거든요. D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D램 가격이 오른 이유는 HBM을 생산한다고 D램 생산 이제 물량을 줄여서 D램이 물량이 부족해졌고 그리고 또 LPDDR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원래는 이제 서버 같은 큰 거에는 안 쓸 DDR, 이제 LPDDR이 더 비쌉니다. LPDDR 같은 거를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D램이 물량이 오히려 부족해져서 다른 거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HBM을 돈 많이 들고 오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얘기는 HBM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고, HBM은 지금 아직
이제 9세대 HBM들 말고 새로 나온 HBM4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양산이 되면 또 이쪽에서 HBM은 원래 비싸거든요. 원래 비싼데 가격이 비싼 게 물량까지 늘어나면 메모리 기업들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상승할 모멘텀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전 이거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다우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무거운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그 30개를 고른 지수인데 그 30개가 대부분 이제 덩치가 크고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뭐 그런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지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가 재작년 말인가 편입이 됐는데 엔비디아도 주주환원을 강화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분기 배당이 0.01이었는데 0.25로 엄청나게 늘렸고 자사주 소각을 늘리겠다고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호재가 아닌 이유는 음,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런 자사주 환원이 아니고 그 주주 환원이 아니고 이제 주식의 성장을 바라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배당 같은 경우는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강제로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배당 싫어하는 주주들은 엔비디아를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알파벳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지금의 알파벳에서 더 악재인 이유는 성장주 하겠다고 최근에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를 때려서 돈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가치주 쪽으로 모양이 바뀌고 있고, 지난주에도 알파벳의 악재를 몇 개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알파벳은 지금 성장을 해보겠다고 엄청난 양의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더 무거워진다. 뭐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알파벳을 투자할 이유가 더 사라졌습니다. 물론 저는 지지난주에 다 팔긴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최근 다우지수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알파벳이 들어가서 이제 다우지수도 과거의 전통적인 미국의 산업구조 인덱스에서 벗어나서 점차 이제 새로운 AI 혁신을 가지고 오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알파벳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다우 지수가 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지수가 될 수도 뭐 있다. 뭐 최근에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는 안 하겠지만 참고로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MS 요렇게 기업들이 지금 나름 AI에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테크 기업들이 다우지수에 들어오면 다우지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다우지수 말고도
시가총액 30개 투자하는 뭐 큐탑이었나 뭐 이런 ETF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다우지수를 투자할 이유는 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 퀄컴의 텐스토렌트 인수 추진이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 퀄컴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퀄컴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텐스토렌트 인수를 추진한다는 게 큰 뉴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짐 켈러라고 이제 반도체 쪽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전설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최근에 업적으로는 테슬라의 도조랑 뭐 이런 거 테슬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CEO로 있는 이제 테스토렌트라는 AI 칩 스타트업을 퀄컴이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퀄컴 자체가 이 팹리스 쪽에선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지금 텐스토렌트까지 합류를 하면 이제 경쟁력이 확실히 더 확보가 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퀄컴도 한번 시간 될 때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퀄컴의 텐스토렌트 인수가 지금 엔비디아랑 약간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텐스토렌트는 리스크5라는 오픈소스 CPU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픈소스 CPU와 오픈소스 컴파일러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ARM CPU를 이제 사용해서 베라루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유료 생태계를 강화한다고 하면 퀄컴은 이제 무료 풀소스 생태계를 더 강화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5나 오픈 컴파일러 쪽의 강점은 사실 뭐 퀄컴이랑 엔비디아도 업계가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엣지 AI 쪽에 역량이 역량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거라 생태계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최근에 AMD도 그렇고 이제 소비자용 AI 서버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쪽에서 퀄컴이 좀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 시장이 크지는 않은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컬 LLM도 충분히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어서 천천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또 이거 외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에 하나가 오픈 AI GPU 연기 2027년으로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원래 오픈 AI IPO는 2027년에 예정이 돼 있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애선 문서를 제출했나? 아무튼 비공개로 IPO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올해 지금 갑자기 제출한 거는 다 엔트로픽 때문입니다. 엔트로픽한테 지금 밀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리하게 올해 IPO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뭐 CFO랑 그 관련해서 뭐 다퉜다는 뉴스도 본 것 같고 밸류에이션을 지금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밸류에이션을 받지를 못하니까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설왕설래 얘기가 오가는데, 다른 걸 떠나서 샘 알트만이 경영 능력은 좀 뒤떨어지는 것 같긴 해도 그동안에 이 IPO 시장에서 짬밥은 어마어마한데 이 시장 유동성 흐름을 모르지 않을 거라서 지금처럼 유동성이 좀 메말랐을 때 무리하게 IPO를 추진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 스페이스X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서 스페이스X가 이 정도면 스페이스X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PO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시장에 물량을 안 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잡설이 너무 많은데 또 하나 이제 장, 희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 개인 투자자가 과거 대비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현금 주식 거래량이 2024년 대비해 두 배고, 2025년 대비해서는 60% 정도 더 많다고 하는데, 이건 최근 뭐 전 세계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전 세계라고 해봐야 지금 제가 아는 거는 미국이랑 한국밖에 없는데, 이 자산의 급격화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미국도 부동산. 미국은 과거에 이 부동산들이 고정금리, 특히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지나고 나서 고정금리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저금리로. 근데 지금은 미국이 뭐 고금리라고 보기는 살짝 애매하지만 이제 중금리고 이 중금리 상태에서 뭐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싶어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을 쉽사리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의 포모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거는 이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국내 증시가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중에 이 부동산으로 인한 약간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로 인한 상실감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통한 한 방을 노리면서 주식 시장에 많은 돈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 미국도 동일하다. 그래서 미국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뭐 확보되는 건 좋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 돈은 금방 또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변동폭이 어마무시한데 미국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 뭐 요렇게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이 큰 거는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변동이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좋기 때문에 미국도 많이 빠지면 빠질 때마다 담아가자. 이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